2024년 전반기 북한 지역 연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한 정부의 DMZ 평화시대화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김영훈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남북한 접경 지역 전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남북이 평화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교류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특히 접경 지역이 크게 나누면은 육지 비무장지대 그리고 한강 하구 수역 그리고 이제 서해 NLL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육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DMZ의 그 평화적인 활용을 통한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교류 협력 추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평화적인 그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DMZ와 이제 남북 접경 지역은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 공간 공동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공동으로 이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 대치 지역에 이제 온 세계가 함께 만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DMZ 평화지대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 부분은 이제 남과 북의 노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정전 협정이 국제적인 하나의 협약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장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의 그 DMZ 이 부분이다. 남북 간에. 그래서 이곳에서 그 평화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최근에 통일이라는 단어도 그 삭제하면서 대화의 문을 지금 굳게 닫고 있습니다. 남한 역시 이제 평화적인 어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는 상당히 그 인색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말 남북 간의 그 긴장이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차원이고 서로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그 참 내용이 담겨지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이 아름다운 그 지구 동산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DMZ가 설치되면서 얼마나 이 국토를 훼손해 놓았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남북한 분단과 6.25 한국전쟁 그리고 이제 정전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서 이제 DMZ와 군사분계선이 설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이제 참 진행되고 있으면서 유럽 쪽은 이미 이제 항복을 했는데 일본이 항복을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미국은 더 이상 희생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쓰죠.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시로시마에
이제 8월 6일 날, 그리고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 이렇게 투하를 함으로써 일본은 약 한 20만 명의 사람이 죽고 또 다치고 그럽니다. 정말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이제 항복을 하죠. 일본이 항복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참 한반도는 평화가 오고 이제 에,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북쪽은 소련군이 이제 계속 진주를 하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를 해서 군사 분계선이 이제 에, 이렇게 38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4일 날 계속 소련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루만 대통령은 38도선을 확정을 해서 이제 스탈린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멈추게 되고 45년에서부터 48년까지 이제 남쪽은 미군정을 실시하고 북쪽은 소련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47년도에는 이제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아시다시피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9월 9일 날 북한에는 공산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의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남북한 외국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소련군이 먼저 1948년 12월 25일 날 철수하게 되고 미군은 그 다음에 6월 29일 날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1950년 1월 12일 날 애치슨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극동 방위선 선언을 하게 되는데 한반도를 이때 제외합니다. 참으로 이 선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갈라놓아 버렸죠. 1월 12일 날 에치슨 선언 이후에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은 T-34 소련제 탱크 242대와 전투기 170대, 연습기 30대를 그리고 병력 20만을 가지고 이제 38도선 전역에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이제 폭풍이라고 공격명령. 그때 우리 한국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전투기도 한 대도 없었고 단지 20여 대의 훈련기뿐이 없어서 너무나도 우리는 이 준비하지 못하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에, 공산군 남침이 1950년 6월 25일 날 이렇게 이제 38선 전역에서 이제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이 포항과 대구, 부산을 남겨놓고는 공산군이 전부 다 점령을 했죠. 최대 그러니까 이 남침선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방어하지 못했을 때는 이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6월 27일 유엔군이 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참전을 해서 쭉 이제 북진을 해서 1950년 11월 1일에는 이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북한은 중국에 SOS를 칩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수십만의 그 중공군이 이제 참여를 해서 한국의 전쟁은 다시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중공군이 거의 또 이제 남쪽까지 이렇게 내려온 4번 선에 지금 보입니다만 거기까지 이제 나오죠. 이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50년 9월 15일 날 시작하게 되고 서울을 9월 28일 날 다시 수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양쪽 진영은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빨리 휴전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벌써 이제 이 휴전 협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50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중국, 소련 여기는 이제 정전에 대한 그 이제 방침을 사실상 이제 이 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제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그러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 한반도 전쟁에서 이제 이 인명 피해를 가져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정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 수석 대표인 말리크가 정전 제안을 이제 하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제 수락하면서 본격적인 정전 교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1951년 7월 10일부터 이제 8월 16일까지 개성에서 이제 본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51년 10월 25일부터 53년 7월 19일까지 이제 판문점이라는 곳, 개성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이 협정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 본회의 때 이제 본회의만에서도 159회 그리고 제1의제 선택하는데 10회, 2의제 선택하는데 이제 군사 분계선 17회, 그리고 정전 감시 방법 이게 하는데 8회, 그리고 이제 포로 교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 79회. 그리고 관계 제고에 대한 건의사항 등 8회. 기타 이제 37에서 전체 159회의 회담을 통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를 이제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이승만 대통령은 강하게 요구를 했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미국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약을 체결해 달라. 이걸 이제 미국은 해 주면서 이제 정전 협정을 추진했죠. 네. 여기 이제 정전회담, 휴전회담이라고 이제 했는데 예비회담이 여기서 이제 개성 북쪽에서 이제 내동장이라는 이제 이 한옥집 그러니까 일본 시대에는 요정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1년 7월 8일 날 개최를 하게 되고 본 회담을 여기서 이제 7월 10일부터 한 26회까지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넘어가시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개성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군사 분계선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널문리 마을이란 주막 마을에다가 회담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널문이라는 것을 이제 중공군도 알아보기 위해서 판문점이라는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널판에서. 여기에서 이제 159회 이제 본회담이 되었고, 이제 총 765회 회담을 여기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휴전협전 조인을 위해서 약 200평의 목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정전협정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이게 여기를 평화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정전회담과 DMZ의 설정은 이제 참 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이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체결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한국은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 간에는 우리는 유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참견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분계선을 확정을 하고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2km씩 이렇게 이제 저기하게 됩니다. 물러서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육지 부분은 약 200m 간격으로 이제 그 군사 분계선에다가 1290여 개의 표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군사 분계선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철조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없고 단지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km 올라가서 북방 한계선 거기에 이제 북한의 철조망이 쳐지게 되고 남쪽으로 남방 한계선에서 또 2km 이제 분계선으로부터 내려서 2km에 이제 이 철조망이 쳐지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겹으로 쳐놨고 북한도 가보니까 한 겹으로 이렇게 쳐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는 한강하고 수역은 약 70km. 그리고 이제 이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동위원회가 이 DMZ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문제는 서해 NLL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네. 이제 정전협정 체결문입니다. 남쪽에서는 이제 이 유엔 육군 중장인 대표가 이제 나와서 이제 했고 해리슨이란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남일 이제 조선인민군 대장이 그리고 이제 김일성과 중공군의 최고 사령관인 팽덕회 그리고 미국의 이제 클라크 유엔 총사령관 네, 이 이제 사인을 함으로써 3년간 계속되었던 이 참 인류 역사의 그 정말 아주 비참한 그러한 국지전이었던 이 한반도의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비무장지대는 거기에서 다시 한 몇 킬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군사 분계선에다가 이러한 그 판문점을 다시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집을 짓지 않고 텐트로 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지어서 콘크리트로 이제 하고 이제 자유집과 북쪽에는 판문각 이렇게 이제 했고 80년대 그래서 남북 간의 빈도가 잦아지다 이제 평화의 집도 세우고 또 북쪽에는 통일각도 세워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판문점 회담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고 2km 후방에 북쪽으로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2km.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판문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군사 분계선에 여기 이 점이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한 가운데에 이제 판문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육제 비무장지대는 248km. 그래서 이제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저 강원도 고성 명오리까지 이렇게 이제 군사 분계선이 38선을 보면 이게 이제 해방되었을 때 남북이 처음 분단돼서는 38도선인데 우리가 북쪽 지역은 산악 지역은 많이 차지했고 남쪽 지역에 이제 이 넓은 이런 들판은 많이 빼앗기고 특히 이제 개성을 빼앗겼다는 데 있어서 좀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제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보면은 많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지하 장성을 같이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터널이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총 길이는 이제 250에서 287, 이제 비무장지대 길이가 248이니까 이제 그 정도지만 이 전체 참호 길이는 약 한 4,000km가 됩니다. 여기 이제 3,683인데. 그래서 이제 4,000km가 이상이 되는 어, 음, 중국의 만리장성을 생각하면서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원래 이 지역은 북한강이 흐르고 또 임진강이 흐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쪽 지역 임진강 하류 지역으로부터는 많은 마을들이 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건물들입니다. 마을들, 건물들. 이렇게 많은 마을들이 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단 두 개, 파주 쪽에 있는 대성동 마을 그리고 북한의 기정동 마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자기의 고향에 들어가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네. DMZ 공간적 특성과 현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DMZ의 공간적 특성은 이제 동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됐기 때문에 서부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중부는 산지고, 물론 이제 철원 같은 데는 평야도 있고 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아주 1,000m 이상의 이제 그 양구, 인제, 고성 같은 데는 이제 그런 1,000m 이상의 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성에는 이제 해안지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이런 어, 다양한 생태가 여기에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 관광자원 활용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DMZ 토지는 보면 산림 지역이 약 한 75.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2.8% 정도. 지금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서부 쪽은 평야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주 어, 고산지대 그리고 이제 고성의 해안 쪽에 이제 금강산이 지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면적은 약 한 907평방킬로미터고 이제 996 방방킬로라고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한 907평방킬로미터가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은 이제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이제 공동 경비 구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에 판문점이 이렇게 있고 우리 쪽은 자유의 집, 북쪽은 판문각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평화의 집이 있고 저쪽엔 통일각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 지역은 지금 이제 유엔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네. 네,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이제 판문점에서 가까운 곳에 남쪽,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 있습니다. 약 한 150만 평 정도의 마을 50가구, 약한 이제 105, 그런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북한의 이제 기정동 마을. 우리 쪽의 깃대는 약 100m고 북한의 저 인민기는 이제 150m. 처음에는 서로가 경쟁하다 우리가 그냥 멈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정동의 이제 지금 인민기가 지금 날리고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집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전촌이라고 합니다. 네.
비무장지대는 다양한 그 산림 유형과 식물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70년 이상 이제 이곳을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산림들이 이게 우거져 있는데 그러나 단지 여기에는 이 아람들이 그리고 높은 키가 큰 그런 그 산림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시계 청소라든지 그리고 산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무를 베고 불타고 이래서 거의 아주 관목림 이런 조그마한 나무들로 이제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무장지대 안에 뭐 대단한 그런 밀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무장지대 밖에 있는 이제 이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 북방 지역이 오히려 산림이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지금 그 비무장지대의 관리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제 관리하고 또 중립국 강도위원회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에는 민정경찰이라고 이제 해서 여기에 이제 관리를 하는데 군사정전위원회 임무는 이제 정전협정 준수라든지 협정 위반 사건 처리 그리고 이제 1292개의 표식물을 우리가 696개, 북한이 596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임무는 이제 이 한국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군사 인원이라든지 이런 무기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위원회는 10명 고급 장교,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4명 고급 장교로 이제 그래서 이제 4명 중에서 이제 2명 스위스와 스웨덴은 우리 쪽 중립국 감독위원회고 2명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러나 이제 민주화되면서 체코나 폴란드가 다 북한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금 사실상 이제 군사정전위원회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그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제 고급 장교 그 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정전협정 위반을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무장지대가 아닌 중무장지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만 70년대 후반에 제2세대 철책선을 이 북한은 가설을 해가지고 2km의 비무장지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1km 내지 1.5km까지 진입을 해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이 우리하고 너무 가까운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북 한계선에서 약 500m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km가 저기서 1.5km 들어가고 우리가 500m 들어가면 2km니까 약 한 뭐 2km 정도뿐이 안 남은 그런 서로 어떤 데는 뭐 500m 간격으로 이렇게 좁아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런 박혁 포진지, 고사 포진지, 대전차 포진지 그리고 이제 땅굴도 4개나 이제 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282개소 감시소 GP를 거기다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도 이제 GP 및 OP를 한 100여 개 설치를 해. GP는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가 들어있고 OP는 밖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 적지만 전투 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을 우리는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위에 북방 한계선이 철조망이 쳐지든 해야 되는데 제2세대 철책선을 이렇게까지 안으로 1km에서 1.5km까지 이제 가까이 해놨어요. 우리도 이제 한 500m 이제 들어갔죠. 추진 절책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굉장히 그 군사분계선 가까이까지 와서 뭐 농사도 짓고 막 그렇죠. 저쪽에 영농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실질적으로 지금 면적이 굉장히 좁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남북 간의 이 문제가 또 군사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비무장지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보시다시피 이제 1km 내지 1.5km를 좁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제 한 500m 들어가고 어떤 데는 이제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뭐 1km도 못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위험하니까 이제 음, 우선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그러면 GP를 없애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2018년도에 몇 개의 GP를 없애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다시 남북한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강하게 대치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또다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북측은 GP가 160개, 그리고 약 1만 명의 군사 병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원래는 1000명까지만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약 한 1800명 정도, 우리 GP가 한 60여 개. 근데 GP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뭐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 같은 데 가면은 전쟁 이후에 이런 GP 밑에를 다양하게 꾸며서 어떤 평화의 그런 상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북한이 평화와 화합을 이루게 된다면은 이 GP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남침용 땅굴, 제1땅굴은 이제 연천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비무장지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지금 이것을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땅굴이 이제 철원에 있는 거, 여기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땅굴 지금 파주에 있는 거, 그것도 개방을 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땅굴은 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방을 하죠. 양구의 땅굴을 모양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아주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땅굴을 파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역갱도 입구로 해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에서 약 한 1km 넘게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참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이렇게 이제 정전협정을 북한이 많이 위반을 하는 상태에서 또 우리도 같이 위반하고 이렇게 해서 비무장지대는 상당히 지금 중무장지대화돼 있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관리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이제 이 정전협정이 이 남북한의 어떤 관할권을 넘어선 준국제적 성격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북한 독자적인 권한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때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을 때도 유엔사의 그 허락을 맞다야 했어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육로 관광도 역시 유엔사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이 정전협정 안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정이 미비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반을 하고 특히 이제 100만 개에서 혹은 뭐 200만 개까지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뢰가 지금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많이 다리를 다치고 또 이제 죽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장소로서 지형지세 등 많은 여건이 변화되었지만 이제 남북이 서로
이곳은 자유스럽게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러한 상태에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정부들은 무척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은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김용식 외무장관을 통해서 DMZ 평화적 이용을 하자. 특히 이제 71년에 그 노저스 유엔 수석 대표가 제안한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라 하는 이러한 그 대북 성명을 내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우리는 같이 한번 이용하자. 이런 평화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이제 자유관광 공동지역을 설치를 하자. 그리고 자유로운 공동의역 설정 이런 것을 이제 제안을 했고 노태우 정부는 상당히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으로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관계도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DMZ의 평화시를 건설하고 아주 평화 구역을 설치하자는 그리고 공장도 건설하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두 기자회견에서 합작 공장도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이제 민족발전 공동계획에서 이제 DMZ 자연공원 이런 걸 내세웠고 생태평화적인 관점에서 DMZ 활용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이 이루어졌죠. 여기에 이제 DMZ를 통과하는 경선 및 동해 북부선 연결 철도와 국도 1호 내지 국도 7호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문산 개성간 도로도 또 개설을 하고 해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이용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DMZ 평화 생태공원화를 제의하면서 비무장지대의 생활 환경에 대한 보전 및 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DMZ 평화적 이용과 이후 구체적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생태축 조성을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이때는 뭐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제 DMZ를 평화공원 조성을 하자는 제안을 이제 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돌아서는 이제 접경지역 평화벨트, 접경지역 전체를 남북이 교류 협력을 하면서 하나의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 벨트.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을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DMZ 정책은 평화 경제의 관점에서 DMZ 활용 방안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경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우리는 이제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북한도 그때그때 이제 진실성을 우리가 의심은 하지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이제 72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이용보다는 비무장지대 병력 감축과 거기에 설치해 놓은 이 시설을 철수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비무장지대 평화지대와 중립국 감시군 배치 주장을 이제 그때 또 북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돌아가지고는 이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와도 다시 이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 제안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 제1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와도 제의를 합니다.
이제 평화지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갈 때는 이 문제가 참 적극성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남북 간에 주요 이 비무장지대에 관련된 이제 합의 내용을 보면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92년도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해서 비무장지대의 도로 및 철도 개설을 합의를 하고 이건 실행을 했죠.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를 개발 합의를 하고 서해 경제 공동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와가지고는 서해 경제 공동 특구와 동해 관광 공동 특구 개발을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비무장지대 상호 시범적 GP 철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시범적 남북 유해 발굴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유해 발굴 현장이 그 비무장지대 안에 이제 있는 것, 발굴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때 그 20대 그 젊은이들이 정말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남과 북이 정말 평화적인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정말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고의 남북 공동 활용을 위한 군사적 논의에 합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이 동시에 같이 또 조사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 평양 남북 정상 회담에서 이제 이렇게 군사적인 분야를 합의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4km로 돼 있지만 이제 북 이렇게 그 동해 쪽은 약 한 40km까지, 남쪽이 40km, 북쪽이 40km. 그러면 한 80km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어떤 충돌이 없죠. 이걸 이제 합의를 했고, 그렇게 이제 특히 이 항공기들이 거기까지 이제 다가서지 못하게끔 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쪽으로 와서는 그의 절반인 약 한 20km까지. 그래서 한강, 임진강하고 공동 이용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과 북이 군사 분계선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에서 충돌을 크게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남과 북은 서로가 이것을 이제 파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태죠. 네. 국제기구 역시 이제 이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서는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DMZ 관련 사업 추진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죠. 71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특히 처음으로 노저스 미 공군 소장에 의해서 DMZ 내 무기 지뢰 제거, DMZ 내 군사시설물 확인 등 이러한 것을 이제 제안을 해서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그런 물꼬를 트게 됩니다. 81년도에도 역시 이제 유엔 소속의 스톰 해군 소장에서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이제 재차 제기를 하죠.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제안을 하죠. 생물권 보존 지역. 그리고 유엔 환경 계획에서도 국제 자연환경 공원 조성. 역시 이제 우리 비무장지대는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의 보호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습니다. 네. 네, 유엔 개발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한반도 생태계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 능력을 강화를 하고 세계 자연 보전 연맹에서도
DMZ 평화공원 조성을, 그리고 이제 남사를 협약해서 DMZ 지대의 생태 보전, NGO 활동도 역시 많은 NGO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DMZ의 평화적인 이용, 생태계 보전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DMZ 평화지대에 대한 그 입장은 보면은 남한은 평화적 이용과 자연 생태계 보전 방안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용보다는 군사적 측면에 이제 관심을 두죠. 뭐 군사시설 철수, 남북한 불가침 선언, 뭐 국제 사회는 생태계 보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선언적인 입장을 경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의 이제 부처별로 구상한 내용을 보면은 행정안전부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남북교류 접경권 초강력개발 기본 구상을 하면서 생태 평화벨트 조성을 구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쪽에는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경지역 종합개발 계획에서도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단절 교통망 복구하고 산림자원 보전, 부정지대 일대의 문화 역사 그런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DMZ 생태 관광 벨트 육성, 세계 평화 협력 상징 공간 조성 이렇게 이제 많은 제안을 행정 안전부 차원에서도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이제 접경지역 평화벨트화 추진 4차 국토 종합계획에서 이제 이 제안을 하죠.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작업을 국토교통부가 했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이런 것을 이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 넣어놓고 이제 환경부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국제 야생동물 공원을 DMZ에 할 것을 제안을 하고 비무장지대에 이르는 환경 보전 체계 구축을 구상을 하고 자연유보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인 그런 이제 정전 협정에 의해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통일 후에 2년 동안 DMZ를 자연 유보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막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유보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자 이런 것으로 우리의 법 체계 안에서는 자연환경 보호법 안에서 처음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통일부는 이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 통일을 여는 길 이렇게 해서 이제 DMZ 주변에서 강화 고성까지 456.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DMZ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바로 나옵니다만은 DMZ 평화생명지대와 함께 DMZ 평화기술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주관을 문화관광부에서 했지만 8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각 지역별로 해서 다 조성이 완성이 됐는데 현 정부에 와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 DMZ의 평화의 길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로서 길 같은 우리 한반도의 산티아고 길이다 이런 또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걸 조성을 했습니다. DMZ의 길이가 248km인데 DMZ 평화의 길은 약 한 520km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본 길이고 또 이제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내부적인 길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산티아고 길, 물론 산티아고 길이 한 700km 정도 되지만 거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거기는 종교적인 색채가 깊고 우리는 평화와 생태, 역사적인 이런 것이 아주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DMZ 평화지대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기서는 나눠보겠습니다. 네. 각 시대별로 보면은 이제 70년대에는 DMZ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방안을 주로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의 그 한계점은 DMZ 비무장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선언적인 의견 표명에 그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0년대는 DMZ 비무장화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제의. 이때도 이제 한계점으로는 유엔 관리의 DMZ 중립국 감시군 배치 주장으로 이제 그 우리 측 제안이 거절된 상태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90년대 보면은 DMZ 자연공원화 및 평화적 이용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되고 2000년대 와서는 DMZ 평화적 이용 및 생태평화공원화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의 백두대간 복원, DMZ 평화생태공원화, 적경지역 평화벨트화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국제적 제재와 남북 관계 단절로 이것마저도 또 진행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미래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DMZ 평화지대와 여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남북의 공동 관심사를 이렇게 에, 이끌어내는 거고, 특히 국제적 홍보로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남북 간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국제기구 관심. 그다음에 DMZ 평화지대와 사업 구상에 있어서도 이제 국제기구의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및 공동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개성과 그리고 금강산에서 국제기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모든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 사업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DMZ 평화지대화 사업 실행에 있어서 이제 국제기구 참여의 평화 창출과 공동 번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평화지 대화를 해 나갈 때 제1단계는 아시다시피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고 남북으로 2km씩 되어 있는 이 비무장지대에서 시작을 하고 2단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제 그 통제 보호구역인 민간인 통제선까지 확장시키면서 북한 역시 주민여행 금지구역까지 하고 마지막에 3단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제 접경 지역 전체 북한도 역시 약 한 20km 이상 이렇게 해서 아마 2단계 되면 이제 정치적인 통일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자유스럽게 오가는 그런 상태야 돼야만이 아마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제 이 평화적인 내용이 정말 완성이 되었을 때 비무장지대 안에 이런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고 정말 이렇게 자유스럽게 뛰어노는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통일을 이루었던 그리고 평화를 이루었던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남북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북의 협력과 또 공동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넓은 약 907평방킬로미터면은 이 서울의 한 배 반의 면적이 비무장지대입니다. 이 비무장지대와 함께 또 남북 접경 지역은 이제 8,000평방킬로미터로 전라북도만의 면적, 북한까지 딴다면 16,000평방킬로미터의 한반도의 가장 중심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지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서로가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속히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정말 한반도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평화를 온 세계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비무장지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정말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화를 창출해내는데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